송은재TV 시작합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고 난 뒤에 여야 모두에 걸쳐서 당권,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을 빚다가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하고,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재명 당대표 연임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다음 달 25일로 일단 전당대회 날짜를 정했습니다. 26일부터 파리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음 달 25일에 하든지 아니면 8월 중순으로 넘겨야 합니다. 8월 중순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 지금 경선 룰이라든지 지도체제 이걸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7월 25일로 앞당겨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 흥행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7월 25일로 일단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경선 룰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시간이 급해졌기 때문에 이걸 단일 지도체제로 할 것이냐, 집단 지도체제로 할 것이냐, 황우여가 이야기하는 절충형을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지도체제는 건들지 않는다, 시간적으로도 건들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단일 지도체제로 간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선 룰입니다. 지금 현재 당심 100%로 되어 있는 이 경선 룰을 민심을 좀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도 그렇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 이 회의를 열어도 최소한 30%는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대세입니다. 민심을 포함을 시킨다면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키느냐, 30에서 50% 정도는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주장은 30% 정도 민심을 포함시키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거듭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 민주당도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당대표는 뽑는 것이 맞다. 대선 후보라든지 총선 후보, 자치단체장 후보는 이 민심을 포함시키는 게 맞겠지만 이 당대표는 100% 당심으로 뽑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일반적인 총선에서 패배한 만큼 민심에 좀 민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워서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민심을 좀 넣자, 이런 주장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30%, 50%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칙은 당심 100%가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30%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심이 원칙이다라는 걸로 빨리 정리를 하고 25일, 다음 달 25일이면 이제 곧 중순부터 전당대회에 돌입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젠 모두 다 구체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출마를 하느냐, 출마를 하지 않느냐. 한동훈은 거의 출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경원을 비롯해서 윤상현, 또 유승민은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는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출마를 한다면 이 경선 룰이라든지 지도체제 이것과 상관없이 한동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역시 가장 한동훈이 출마를 하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한동훈이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나 소위 친윤들도 출마하는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 이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포항 앞바다에 엄청난 양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가능성이 20%다. 이제 이 가능성 20%에 도전을 한다. 우리도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윤 대통령과 이 한동훈 위원장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지율에 좀 타격이 온 것이 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한동훈이 당연히 이 출마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은 출마 쪽으로 기울었고 지금 그 조정훈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총선 패배 원인을 찾는 그 백서에서 대통령실은 면담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면담을 피하고 있습니다. 조정훈이 뭐 한동훈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한동훈과 굳이 면담할 것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 총선 백서는 그점에서 접고 전당대회 뒤로 미루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7월 25일로 정해졌습니다.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한다라는 건 잘된 일입니다. 당심이냐 민심이냐, 당심 100%가 원칙입니다. 이제 지금 뭐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걸로 논란을 빚을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바로 이제 전당대회로 돌입을 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꼭 필요한 시간만 40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순에 바로 돌입을 해야 된다. 한동훈도 빠른 속도로 출마 준비 또 뭐 자신의 세력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를 뽑는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는 8월 전당대회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할 수 있느냐.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은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연임을 앞두고 이재명이 더 큰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소위 당헌 당규 개정입니다.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도 당원들의 뜻을 묻자. 20% 정도 포함을 시키자. 이 대선 후보는 1년 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당대표를 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자.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입니다.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을 계속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당헌 당규 개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이재명이 사선 의원들도 만나고 지금 정지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전체 회의를 열게 됩니다.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 전체 회의를 열게 되는데 내일 아마 옥신각신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친명에서도 이재명이 당헌 당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판의 목소리가 노리는 곳이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막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 연임은 당연하고 지금 당헌 당규 5가지 이렇게 폭넓게 개정하는 것이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소위 반명계만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 이 비명, 반명들이 이제 조직화에 나섰다. 비명, 반명들이 이재명에게 대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그쪽보다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 그 다음에 당헌 당규를 너무 신속하게 개정할 경우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정할 경우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지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상당 부분은 이재명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또 어제는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당무위원장이 이재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당헌 당규 개정 절차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의로 권한을 넘겼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헌 당규 개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면 뭐 몇 가지는 또 양보해도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이 논란을 너무 부풀려 해석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을 막고 이재명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반발을 통해서 이재명 리더십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은 역시 사법 리스크다. 당장 오는 7일 이화영의 대북 송금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당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뇌물입니다. 이 중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 대북 송금의 공범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일찌감치 어제 이 대북 송금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 특검을 하겠다라는 특검 법안을 또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탄핵했고
검찰을 지금 특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입니다. 지금 검찰과 이재명에. 이재명이 여기에서 절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이 소환되고 기소될 것이다. 필요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건 사법방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검을 발의하는 것, 이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고 사법방해다라고 했습니다. 이원석의 태도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 부분은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달입니다. 또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도 소환,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은 다음 달 말입니다. 8월 초나 이 위정교사 1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또는 이 사법 리스크,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 이화영 재판에 따라서 위정교사 재판에 따라서 이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 이재명이 8월 당대표를 연임하는데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뭐 이재명 당대표 연임 그리고 당헌 당규도 고친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리더십 단일 지도 체제로 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결정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당심 100% 이게 당심 100%만으로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민심 10% 정도가 적절합니다. 당심 100%가 원칙이다. 한동훈의 출마로 굳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고요. 민주당은 이재명이 이 사법 리스크를 뚫고 8월 달에 당대표를 연임할 수 있느냐. 이 당헌 당규 개정은 이번에 못하더라도 모두 일부분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면 다음에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저 이재명의 정치적 영향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원석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이원석이 뭐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이재명, 문재인, 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좀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불필요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수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김건희 여사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번 달과 다음 달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이재명 구속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당권 경쟁, 당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